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한번 보시면 매번 우리가 첫 번째 문제로 반복되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원칙 주고 나서 수정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일단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봤을 때 낯선 것들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피동정미사 어디다 겹쳐 쓰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어휘가 들어가는데 뭐 맞춤법 물어보는 건 아니고요. 문맥에 따라서 의미만 잘 쓰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일본어 번역표 그리고 리을의 주술관계, 호응 같은 거 보는 건데요. 한번 가보죠. 자, 1번 보면 어차피 바뀌기 전후가 나와있기 때문에 나란히 비교를 해보면 돼요. 그러면 1번 같은 경우에 보여짐을 뭐로 바꿨나요? 보여짐을 뭐로 바꿨어요? 보임 이렇게 바꿨는데 보여짐 자체가 보이어짐 해가지고요. 전미사, 피동전미사 이에다가 뭐가 붙은 거죠? 어디다 해서 이중피동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만 붙인 걸로 해서 보임으로 고친다 했을 때 문제 없어요. 그 다음에 2번 한번 보시면 우리 부가 상반기 중에 조기 집행 계획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이제 니은에 따라서 바꿨는데 뭐가 달라졌나요? 계획을 달성하다가 뭡니까? 계획을 뭐예요? 이행이라고 바뀌고 있죠. 그러면 달성은 보통 우리가 이루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목표를 달성하다. 아니면 목적을 달성하다 이런 식으로 쓰이는 거고요. 이행이라고 했을 때는 실제로 행하다, 실천하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거죠. 그러면 계획 같은 경우는 계획 자체는 이루는 게 아니라 계획은 뭐예요? 실행하는 거니까 당연히 계획을 뭐로 바꾸는 게 적절해요? 이행이라고 바꾸는 것이 적절하죠. 달성은 목표 달성, 목적 달성 이런 식으로 쓰이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요. 공공언어 바로 쓰기에서 공문서 작성할 때 많이 틀리는 흉내로 언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목표나 목적은 달성하고요. 계획은 행동으로 옮기는 거니까 실행하다, 이행하다 이렇게 바꾸는 게 적절한 거죠. 그 다음에 3번 한번 보면 일본어 번역푸나 영어 번역푸가 좀 낯설기는 할 텐데 사실 우리가 그 핵심 어법할 때, 문법할 때 다뤘던 개념이기는 해요. 그래서 어디에 있어서라는 것을 뭐라고 바꾸고 있나요? 그죠? 품질에 뭡니까? 관하여 라고 해가지고요. 어디에 있어서 이런 것도 전형적인 일본어 번역 투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어디에 있어서 아니면은 다름 아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뭐뭇에 관하여라든가 아니면 요 문장 같은 경우는 품질에 관하여 이렇게 써도 되고요. 품질 면에서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그죠? 품질 면에서.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으로 드렸지만 그죠? 다름 아니다 같은 경우는 뭐로 바꾸는 게 좋아요? 다름 없다 이렇게 쓰는 게 우리말 어법의 자연스러운 거죠. 그래서 3번도 제대로 고친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한번 보면 얘는 이 문장 그대로 놔둬도 괜찮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종플루 전염병 위기 단계를 뭡니까? 격상함 해가지고요. 뭐뭇을 뭐 하다라고 해서 이 자체 괜찮고요. 그 다음에 고친 거 보면 단계를 그죠? 전염병 위기 단계를 뭡니까? 격상됨. 우리 되다 붙이면 굳이 여기에 맞춰서 바꾼다면 신종플루 전염병 위기 뭐가? 단계 가 경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됨 이렇게 쓰이게 되는 거죠. 을 같은 목적어는 뭐뭐 하다. 그 다음에 이 가 같은 주어가 나오면 뭐뭐 되다 이렇게 쓰는 게 적절하다는 거죠. 자주 나오는 거고요. 내용은 조금씩 달라지지만 전체적인 구조는 지속해서 반복되는 거니까 이거 정확하게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한번 보시고요. 자, 정답 4번이고요. 그 다음에 2번 한번 가보죠. 선생님 일본어 번역푸나 영어 번역푸 그 따로 다 많이 해야 됩니까? 근데 한편 다행인 건 뭐냐면 조금 부담될 수는 있는데요. 우리 모의고사에서 보여주는 게 다예요. 지금까지 사회까지 보여드린 거에서. 그래서 이게 물론 영어 번역푸나 일본어 번역푸여서 우리말 문장 어법상 자연스럽지 않은 게 일상에서 쓰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기는 한데 공공언어 바로 쓰기에서 다루고 있는 것들은요. 우리 그때 봤던 그죠? 영어에서 이제 사물을 주어로 쓰는 거라든가 아니면 지금 여기서 봤던 것처럼 그죠? 일본어 번역투에서 어디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확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죠? 모의고사에서 다뤘던 것만 명확하게 잘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제 이거 이 강의가 우리 올라가고 나면 이제 강사들이 너도 나도 공공언어 바로 쓰기 찾아볼 텐데 제가 그 현재까지 시중에 나온 모의고사 쭉 봤는데 공공언어 바로 쓰기라는 체계 정체를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되게 터무니없는 공문서나 예문들 가지고 되게 문제를 많이 만들었던데 그 책이 나온 게 어차피 뭐 언젠가 알려줘도 알려지겠죠. 벌써 6년 됐어요.
2019년에 국립국어원에서 공문서 바로잡은 게 샘플로 해가지고 2019년에 나왔고 그 책 나오자마자 제가 그 책에 있는 내용들 정리해서 강의를 했거든요. 붙여쓰기에서. 근데 이제 뭐 출제기 좀 바뀌고 공문서 나오는데 다들 그 창작 예문들을 쓰고요. 실제 공문서를 안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공공언어 바로쓰기라는 책의 정치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출간된 게 아니라 국립국어원에서 PDF로 올리고 공지했는데 국어 강사들이 평상시에 그런 공지 안 보는 거죠. 그죠? 어차피 뭐 많이 알려져서 많이 맞으면 좋은 거죠. 그죠? 왜? 좀 먹으랍니까? 차단해. 아무것도 올리지 마. 우리만 그냥 하고 말아요. 그죠? 그냥 저 새끼들이 뭐 알다 모르는 아니 그래서 공문서를 창작을 하다 보니까 아니 기관에서 이런 식으로 공문서를 내는 경우가 있나? 막 예문을 봤는데 뭐 그런 것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터무니없는데 어쨌든 우리가 다루는 것들은 제가 임의로 창작한 게 아니라 법에 저촉되지, 그러니까 저작권이 저촉되지 않은 범위 안에서 딱 그 국립국어원에서 나온 것들을 문제화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일단 잘 봐두세요. 그다음에 2번 한번 보면 역시 문법하고 관련되는 거고요. 적절하지 않은 거에서 여기서는 지금 된소리로 발음되는 규정들을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보니까 용언의 활용에서 나타나는 된소리가 잘 보세요. 용언의 활용에서 마지막 소리는 우리 뭐 얘기하는 거예요? 받침 소리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받침 소리가 종성이 니은 미음이 뭐 뒤에서 어간 뒤에서 첫 소리 다음에 오는 첫 소리가 뭐일 때 기역 디귿 시옷 지으실 때 뭡니까? 된 소리로 바뀌어서 발음이 되는 거죠. 여기를 바로 적용해 보면 신발을 신고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왜 요거 지금 어간이 어디예요? 신발을 신다에 신 해가지고요. 어간에 지금 마지막 소리가 뭡니까? 니은이고 뒤에 뭐가 왔어요? 기억이 왔을 때 신고간이라 뭡니까? 신고라고 된 소리로 발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규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깊은 범민을 할 필요가 없고요. 가끔 이제 이런 설명 나오면 생각이 확장돼서 선생님 지금 보니까 기억, 디귿, 시옷, 지음만 남아있는데 된 소리로 이렇게 짝을 가지고 있는 소리가 비읍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읍도 있기는 있는데 여기에서 왜 다루고 있지 않냐면 어미의 첫 소리로 비읍이 오는 경우가 한국어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읍이 올 때는 된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미 첫 소리가 비읍인 경우가 없어서 없는 것들을 굳이 규정해서 다루지 않은 겁니다. 그죠? 뭐 거기까지 생각하신 분들은 그냥 실제로 없기 때문에 규정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그러나라고 해가지고요. 그죠? 자, 미음 뒤에 오는데 항상 된 소리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좀 다른 게 있죠. 이게 미음 뒤에서 무조건 된 소리로 발음되는 게 아니라 뭐일 때만요. 뭐 뒤에서? 어간 뒤에서. 그러면 앞말이 니은이나 미음 받침으로 끝나는데 어간이 아니라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표준 발음법에서는 용언의 어근에 피사동 전미사가 결합하거나 그다음에 어미끼리 결합하거나 그래서 어미 내부에서 니은이나 미음 뒤에 기역, 디귿, 시옷, 지읒이 오는 경우 되는 거죠. 그다음에 뭐가 결합하는 경우 체형과 조사가 결합하는 경우에는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지 않고요. 그다음에 먼지처럼 얘는 지금 보세요. 먼지라고 발음을 하는데요. 이 먼지라는 단어 봤을 때 얘가 물론 니은 뒤에 지읒이 오기는 하지만 먼 자체가 용언의 뭐가 아니에요. 어간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된 소리로 발음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먼지가 하나의 형태소예요. 그죠? 먼지 의미 덩어리상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니은 미음 뒤에 기역, 디귿, 시옷, 지읒이 있는 경우에도 된 소리 대기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세요. 선택지에 나와 있는 발음들은 다 맞는 발음이에요. 그래서 분석을 해보면 되는데 피로를 푼다 같은 경우에 어떻게 발음이 돼요? 푼다가 아니라 푼다라고 했을 때 용언이 나왔을 때는 항상 우리가 기본형 잡을 줄 알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 준말은 본말로 풀 수 있어야 해요. 그러면 피로를 푼다에 요거 기본형이 뭐예요? 기본형이 뭐죠? 풀다. 그래서 풀다의 풀이라는 어간에다가 현재를 나타내는 선어발음이 뭐가 붙고요? 니은이 결합하고 종결음이 다가 붙은 형태죠. 이렇게 붙어서 뭐로 활용이 되는 겁니까? 푼다라고 활용이 되는 건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푼다에 있는 이 니은은요 어간이 아니라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선어발음이니까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어미에 속하는 거죠. 그러면 어디에 해당하는 겁니까? 여기
어미끼리 결합한 것이기 때문에 그죠? 푼다의 니은과 디귿이 둘 다 어미에 속하기 때문에 그래서 뭡니까?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는 겁니다. 선생님 어간의 리을은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옛 기억을 가만히 더듬어 보면 일상적으로 틀리지는 않는데요. 우리 왜 어간 받침 리을이 날, 도시, 오 앞에서 규칙적으로 탈락하잖아요. 그래서 정답을 알다를 현재형으로 쓰면 리을 탈락해서 정답을 뭐라고 씁니까? 안다라고 쓰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아마 일상적으로 틀리지는 않을 텐데 어쨌든 여기에서 푼다에 있는 니은 같은 경우는 어간이 아니다. 어간은 풀까지가 어간이고 요 니은과 다가 둘 다 어디에 속한다는 거? 어미에 속한다는 거. 그죠? 뭐 탈락하는 규칙을 외우라는 것이 아니라 니은과 다가 각각 선어만 어미, 어만 어미로 어미의 범주에 속한다는 것만 끌어낼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1번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되겠어요? 자,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자, 이거 생각 안 나도 다시 한번 떠올릴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절망적인 눈빛 같은 거 하지 마세요. 네, 아직 그 시험 아직 안 끝났고요. 충분히 그 보완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2번 보면 더운 여름도 뭐 한국인이면 이 발음 틀리지 않아요. 그죠? 어쨌든 된소리로 발음되지 않는 거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미음과 디귿이 체형과 조사가 결합하면서 이어진 소리 어떻습니까? 여름은 명사니까 뭐가 맞아요? 체형. 그다음에 도는 뭡니까? 조사. 그러면 분명히 여기에서 체형과 조사가 결합하는 경우에도 된소리로 발음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발음 맞고요. 이유 설명하는 것도 적절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자 3번 같은 경우에 대문을 잠가라고 했을 때 당연히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아요. 그죠? 잠가가 아니라 잠가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미음과 기억이 모두 하나의 형태수 안에 속해 있는 소리이기 때문이다. 이것도 한번 분석해 볼게요. 대문을 잠가했을 때 잠가의 기본형이 뭐예요? 잠그다죠. 그렇죠. 우리 왜 잠구다라고 착각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했죠? 그러면 잠그다. 그 다음에 잠가가 되면 잠그다에 잠그라는 어간에 뭐가 붙은 겁니까? 아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어간 쪽에 의가 탈락해서 잠가가 되는 건데 다만 잠가 했을 때 여기서 잠에다가 기억까지는 이미 어디에만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다 어디에 속하죠? 어간.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의 어간은 더 이상 쪼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하나의 형태소가 맞는 거죠. 따라서 하나의 형태소 안에 있는 소리이기 때문에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는 겁니다.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한번 가보죠. 품의 안결아의 안결아가 안결아로 발음되는 거. 이 발음은 맞고요. 그죠? 그 다음에 니은과 기억이 어미끼리 결합하면서 이어진 소리이기 때문이다. 잘 보세요. 요거 안결아가 뭐의 준말입니까? 안기어라. 맞죠? 그다음에 요거 기본형은 뭐예요? 안기가. 물론 얘는요. 안다라는 말에다가 그 어근에다가 접사 뭐가 결합한 거예요? 기가 결합한 거죠. 그죠? 그래서 품에 안결아라고 했을 때 요거는 이제 피동 전미사가 결합한 거기는 한데 어디까지가 어간이 됩니까? 안기까지가 어간이 되고 그래서 당연히 어미끼리 결합한 게 아니죠. 그죠? 둘 다 어간에 속해 있고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안다의 안이라는 어근에다가 무슨 접사가 결합한 거예요? 피동 전미사가 결합했기 때문에 그죠? 안다의 안이라는 어근에다가 피동 전미사 기가 결합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요거 얘는 요거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 거지 둘 다 어디에 속하지는 않아요. 어미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어미에 속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거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죠? 어쨌든 우리 왜 요건 기억하잖아요. 접사 결합한 피동이나 사동의 접사 결합한 부분까지가 통째로 뭐가 돼요? 간이 되기 때문에 이 안기에 있는 니은과 기억은 적어도 뭐끼리 결합한 건 아니라는 거, 어미끼리 결합한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 조심해서 기억해야 되는 거죠. 어차피 형태론에서 나오게 되면요, 이런 용언 범주 잘 나오고요. 그다음에 어문 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우리가 옛날처럼 뭐 몇 항을 외우는 게 아니라, 그죠? 조건 문법적인 용어로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거 가지고 적용하고 응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의고사가 총 8세트인데요. 그냥 아무 문법 문제나 갖다 붙인 게 아니라 시험 바뀐 첫 해에 가장 집중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에 한정해서 딱 문제를 구성한 거예요. 잡다한 부분 빼버리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 문제와 관련되는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확하게 정리해 주세요. 자, 그다음에 3번 한번 가볼게요. 3번. 기억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보죠. 말은 좀 어려운데 다행스럽게
그릇 도식이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뒤쪽에 사례가 나와 있죠. 그죠? 그러면 일단 뭐 말은 좀 어렵기는 해요. 그렇죠? 일단은 뭐 상상력 이론의 영상 도식이라는 게 나오면서 매핑이라는 말도 나오기는 하는데 그 용어 자체를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번 보세요. 매핑이라는 것 자체가 사물을 뭐로 식별한다? 구체적 대상으로 식별하고 그 다음에 추상적 개념을 어떻게 할 수 있다? 구체화할 수 있다라고 해주면서 예를 들어 우리는 그릇 도식을 방이나 건물 같은 물리적 대상에 사상함으로써 그것들을 자 핵심 나오죠. 어떤 대상으로 인식하게 된대요? 안과 밖에 있는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 그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그릇 도식을 꿈이나 역사 같은 추상적 대상의 사상에서 추상적인 대상이 어떻게 뭡니까? 꿈속에서 뭡니까? 역사 속으로라고 해가지고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그릇 도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안과 밖에 있는 대상으로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은 속, 그 다음에 겉이 있는 대상으로 생각을 하거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보세요. 1번 같은 경우에 의미 해석을 잘해야겠는데 아이를 바라보는 그의 눈에는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다라는 거면 담기라는 말 자체가 그릇에 뭘 상징하는 거예요? 안을 상징하는 거죠. 그죠? 우리 담긴다라는 것은요, 안과 밖에 있는 대상, 어떤 물건에다가 안에 채우는 걸 담기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릇 도식 예로 적절한 거예요. 그죠? 괜찮죠? 요 표현. 그다음에 이제 2번도 우리가 힌트를 잡을 수 있죠. 어떤 말이 나옵니까? 전화기에서 들려온 말은 나를 뭐 두려움, 속에 이런 거. 두려움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대상인데 거기에 뭐 속해가지고요. 꿈속에 쓰인 속과 두려움 속에 쓰인 속 같은 게 비슷한 개념이죠. 그래서 얘도 그릇 도식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3번 한번 보시면요. 미국의 관세 부과로 한미 관계가 막다른 길에 부딪혔다라고 했을 때, 그죠? 지금 보니까 얘는 막다른 길에 부딪혔다라는 개념은 안과 밖, 그 다음에 속을 상징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굳이 이동된 부분 안에서 연결을 해본다면 얘가 중요한 건 아닌데 막혀 있다는 개념이니까 이 막혀 있다라는 게 여기서 얘기하는 뭐하고 거의 비슷하기는 해요. 차단에 가까운 개념이기는 하죠. 근데 이것까지 끌어낼 필요는 없고 어쨌든 안과 밖, 그 다음에 속 이런 것으로 연상되는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3번은 그릇도식의 예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4번은 그러면 이게 왜 그릇도식이 될까요? 어떤 표현 때문에? 지구 반대편에서 출발한 비행기가 드디어 시야에 뭐 들어오고 있다. 우리 왜 들어온다라는 표현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안을 상징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이 들어온다라는 말 자체가 안과 밖을 대상, 안과 밖에 있는 대상으로 인식했다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죠? 요거 사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사상이나 매핑이라는 용어에 휘둘리지 마시고요. 이 사례와 유사한 거 그거 기준으로 접근하시면 한결 좀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요런 거 나왔을 때 앞으로 그 응용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개념만 보지 마시고 그 개념을 구체화해주는 사례에 좀 유추해서 생각을 하면 비슷한 사례 뽑아내는 게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죠? 그거 생각해 주시고요. 4번은 좀 가벼운 문제죠? 그죠? 자, 이번에 좀 적절하지 않은 거 얘기하고 있고요. 일단 한번 보시면 1번에 되게 터무니없는 게 생명공학 문제 해결에는 특권층의 결단이 요구된다. 그러면 특권층 나와 있는 부분 찾아보면 되는데 지금 여기서 크리스퍼라는 개념을 설명하면서 우리 이 문단 쪽에 자식의 유전적 자원을 증강하려는 의도로 크리스퍼 기술을 사용하는 특권층이 탄생할 수 있다. 그러면 특권층은 지금 존재하는 겁니까? 앞으로 생길 수도 있는 겁니까? 앞으로 생길 수도 있는 애들 보고 이거 해결하려고 특권층이 결단하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의외로 쉽게 풀렸을 겁니다. 그죠? 자, 이런 애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지 지금 있는 특권층이 이 문제를 결단하고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번에 자, 1번 답이 원체 명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크게 고민은 안 하셨을 것 같은데요. 크리스퍼 기술의 사용에 대한 국제적 협약이 필요하다. 일단 이 기술 때문에 뭐가 생겨요? 윤리적인 논란들이 생기고 있고 현재 초국가적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이것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또 다른 나라에서 윤리적으로 논란을 생성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지금 현재 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이런 초국가적 법률, 국제적으로 협약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계속 생기고 문제화되고 있는 거니까 그걸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국제적 협약이 필요하다라는 것은요 어느 정도 추론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3번과 4번은 되게 직접적이죠.
과학기술이 생태계의 균형을 깨뜨리는 한 원인이다. 그죠? 과학기술의 한 예인 크리스퍼가 뭡니까? 생태계 교란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요거 괜찮고요. 그죠? 그 다음에 4번에 유전체 편집이 사회적으로 끼치는 영향력은 막대하다. 일단 이 문단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사회에 던져온 몇 가지 윤리적 논란이라고 하면서 이를테면 뭡니까?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의 문제라든가 그죠? 그 다음에 뭐 뒤쪽에 남아있는 뭐 이런 거 특권층의 문제라든가 등등이 다 사회적 끼치는 영향력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번 보시면 가타카라는 영화 봤습니까? 가타카 일본 영화는 아니고요. 봤어요? 그렇게 맨날 우리 둘만 문화적인 공격대가 형성되는 것 같은데 약간 그 대중가요하고 그 다음에 영화하고 보통 이제 제 세대에서 얘기하면 잘 모르는데 우리 나중에 함께 문화생활 즐기도록 해요. 알겠죠? 그냥 문화생활 끝나고 우리 둘이 소주 마시고 나머지는 필요 없어. 문화적으로 공감도 못하는 것들이 그렇죠? 우리 둘만 할 거야. 우리 둘만 재밌겠는데 시험 끝나고 소주 한잔 하면서 옛날 영화 얘기하고 막 이러면서 그렇다고 해서 뭐 저기 9세대 아니고 MG 맞으니까 너무 고민하지 말고 MG 거 인정하고 그죠? 우리 세대 AG 문화에 관심 있는 MG도 많으니까요. 그죠? 네, 그래서 뭐 이거 이제 알잖아요. AG 뭡니까? 아재 그죠? 그래서 뭐 아재 문화에 관심 있는 MG들도 많으니까 뭐 공감할 수 있는 거죠. 그 영화 보면 그게 바로 이제 영화하고 조금 다르긴 하는데 태어나자마자 유전자 검사를 해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신분적 지위나 직업 같은 걸 결정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영화가 참 아름다운 게 마지막 부분에 보면 유전적으로 열등한데 그걸 극복해서 그 유전적으로 우수한 자들이 뽑힐 수 있는 우주 항해 같은 데 뽑혀가지고 그 영화예요, 그 영화. 그래서 막 이제 그 유전적으로 그 우두간 동생하고 막 바다에서 수영 대결하고 막 그러는 건데 뭐랄까 그 인간 사회에 대한 짜릿한 감동이랄까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가타가 같은 거 보면. 그죠? 그리고 이런 거 보다 보면은 완전히 유전공학은 아니지만 뭐 혼갑 기동대 같은 것도 그죠? 그래서 그 뭐 이런 것들 신체적 능력은 사이보그적으로 강화하고 정신적인 능력은 전뇌로 보존하고 나 혼자만 또 오타쿠지 그죠? 뭐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거 있습니다. 뭐 끝나고 나중에 보기로 돼요. 자, 그다음에 5번 한번 봐요. 5번 만화 잘 안 보나 봐. 만화가 되게 되게 어떤 철학보다도 심오한 만화들도 많은데 많이 봐요? 맞다. 너 많이 보지 또 이쪽으로 그죠? 나중에 그 하드디스크 교환하기로 하고 그죠? 각자 가지고 있는 거 교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띵작이 있으니까. 자, 그다음에 5번 가볼게요. 적절하게 수정한 것은 해가지고요. 늘 우리가 해왔던 것처럼 맥락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보니까 1문단에 그동안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고용관계를 기반으로 근로기준법 이거 부정해서 힘의 균형을 이루는 산업민주주의를 추구해 왔는데 그러다라고 하면서 이제 뒤집어 주면서요. 뒤쪽에 나와 있는 맥락 한번 볼게요. 요거 밑줄 안 친 부분 보니까 노동법과 사회복지가 적용되기 어려운 그런 비정형 노동이 확대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노동법과 사회복지가 적용되기 어렵다는 거니까 지금 그러나 이후에서 보여주는 게 표준적인 형태로부터 벗어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표준적 고용관계를 해체시키고 그대로 쓰는 게 이건 맞아요. 그죠? 당연히 벗어나 있다는 거니까 표준적인 관계가 해체됐다는 표현 그대로 쓰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미음 쪽은 보니까 한번 보세요. 앞뒤 맥락 다 보죠. 플랫폼은 일종의 뭐다? 중개다. 그러니까 두 대상을 연결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그리고 뒤에 나오는 거 보니까 플랫폼 노동자는 그죠? 노동 제공 여부를 어떻게 스스로 결정한다 그러면 이런 거 우리는 중개만 할 뿐이고 플랫폼 노동자가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플랫폼 노동자를 직접 통제하지 않는다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들 스스로 결정한다. 우리는 중개만 해줄 뿐이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플랫폼 노동자를 직접 통제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뭐라고 주장해야 돼요? 플랫폼 노동자를 직접 통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2번은 정확하게 수정한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디귿 쪽 걸리는 것도 마저 보죠. 플랫폼 노동자들은 어느 정도 업무의 자주성을 갖지만 해가지고요. 역접이죠. 그러면 동시에 통제도 받고 있다. 그러면 통제를 받는 것과 반대되는 건 뭐가 되는 겁니까? 자주성을 갖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얘도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됩니다. 자주성도 갖고 반대로 통제도 받고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리을 쪽 보니까요. 한번 볼게요.
노동을 매개하는 형식만 바뀔 뿐 기존 사업과 별 차이 없이 중간 착취와 불안정 노동을 지속한다면 이는 지양되어야 한다. 뒤쪽에 맥락 보니까 중간 착취로 이용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 중간 착취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는 거니까 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뭘 그대로 쓰는 게 맞아요? 지양을 쓰는 게 맞습니다. 그죠? 이걸 이렇게 지향이라고 바꿔버리면 중간 착취를 추구하겠다는 얘기인데 그죠? 근데 뒤에는 이거 이용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나와 있으니까 지향이 아니라 지양 정도로 쓰는 게 맞는 거죠. 자, 맞춤법과 관련된 아주 복잡한 어휘가 아니고요. 아까 우리가 1번에서 봤던 이를테면 이행이라든가 달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향과 지양 정도의 뜻 차이는요. 우리 일상적으로 아는 범주이기 때문에 요거 가볍게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네, 6번 한번 가보죠. 자, 순서 문제입니다. 앞쪽에는 좀 무난하게 흘러가네요. 일단 가 아니면 라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첫 문장이 주어져 있어요. 보니까 한 사회가 공동체로서 유지되고 발전하는 데 필요한 것 중 하나가 사회 구성원 간의 뭐다? 의사소통이다. 그죠? 그러면 일단은요. 그죠? 사회가 공동체로 유지되고 발전하는 데 필요한 게 바로 의사소통인데 가를 봤더니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이어서 언어가 똑같은 것은 아니다가 말이 안 돼요. 게다가 라 보니까 정말 땡큐인 게 뭐가 나와 있어요? 이러한 뭐 의사소통. 그러면 이러한이라는 게 이 의사소통 앞에 거 가리키는 거니까 이걸 앞에서는 뭐가 먼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라가 먼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3, 4번을 봤더니요. 라, 가, 나까지는 동일하게 이어지는 좀 볼게요. 자, 요거 나오고 그 다음에 라 형성하고 유지하면 사회를 발전시킨다. 그래서 가로 이어지죠. 그래서 언어는 사회적 특성이 드러난다. 하지만 한국인이 사용하는 한국어라고 해서 모두 똑같은 것이 아니다 하면서 예를 들어 행위 같은 것들은 뭐에 따라서 달라진다? 지역에 따라서 말이 다르다. 그죠? 똑같다는 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이 가, 나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가 돼야 돼요? 뭐가 돼야 되죠? 마가 되는 게 똑같겠죠. 왜냐하면 보세요. 이런 것들 지역에 따라 형태가 다르고 그 다음에 또 첨가하면서 지역이 같을지라도 어떻습니까? 달라지는 예가 있다라고 해가지고요. 지역과 관련해서 언어가 달라지는 것들이 나란히 이어지는 게 적절하겠죠. 그래서 나 다음에 뭐가 나오는 게 적절해요? 마가 나오는 게 적절하고 그 다음에 마 다음에 다가 나와야 되는 게 공동체 의식을 공유하고 그 다음에 또라고 하면서 공동체의식과 관련해서 공유할 뿐만 아니라 뭐하기도 한다? 강화하기도 한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소재의 동일성이라는 측면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가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나. 그리고 나하고 마. 나하고 마가 지역에 따라서 그 다음에 마하고 다가 공동체 의식과 관련해가지고요. 공유하기도 하고 또 강화하기도 한다. 이렇게 이어지는 게 적절합니다. 그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게 맞죠. 라가 처음에 이어진다는 거 여기까지는 쉽게 잡았을 거고요. 그 다음에 같은 소재가 붙어 있어야 한다는 큰 원리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답은 충분히 끌어낼 수 있을 겁니다. 앞쪽에 자, 그 다음에 7번 한번 가보죠. 빈칸 문제예요. 문제 풀다 보니까 재밌죠? 재밌다고 해주세요. 볼 수 없어. 우리가 일단 6월까지는 계속 이런 거 재밌다고 생각하면서 버티는 수밖에 없죠. 정말 올 6월에 나는 여기 6월에 지방직 마무리하고 나면 그 다음 주는 한 주 수업이 없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저기 딱 6월이고 해서 여기에다 딱 숙소에다가 차 대고 바닷가 갈 거예요. 바닷가 가서 낚시도 하고 낚시한 걸로 회도 먹고 그죠? 여기 그 원장님이 낚싯대를 주셨어요. 풀 세트로. 그래가지고 낚싯대를 주셔가지고 나는 뭐 그 낚싯대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것저것 많이 필요하더만. 낚싯대 일에 미끼 종류 그래서 원장님이 그거를 되게 그 비싼 것들이 이제 주셔가지고 미끼도 이렇게 가짜 미끼도 좋은 걸로 한 10개 정도 채워주시고 본인이 갖고 있는 거 조금씩 해가지고 골고루 주셔가지고 시험 끝나고 나면은 6월 지방직 끝나고 이제 그 다음 주에는 주말에 일주일간 저기 강릉에 가서 배 띄어서 낚시하고 갯바위에서 낚시하고 바다 바라보고 뭐 그러려고 합니다. 그죠? 뭐 여유되면 내가 한 두어 사람 정도는 내 차에 실어서 같이 가줄게. 트렁크에 넣어서 여러분들 정치만 안 들어갈 것 같기는 한데 두어 분만.
일단 시험 끝나기 전에는 불가능하고 시험 끝나면 하루 날 잡아서 뭐 바닷가에 같이 한번 갑시다. 그래서 줄줄이 해서 뭐 우르르 가면 되지 뭐. 그죠? 여러분들은 바닷가에서 뛰어놀고 내가 여러분들 먹을 물고기를 낚으면 되잖아요. 그죠? 예, 낚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죠? 뭐 나중 얘기입니다. 또 그런 순간 생각하면서 우리가 뭐 공부하고 버티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럼 뭐 이렇게 분주같이 먹는 거지 뭐. 그만한 도다리 한 마리 잡으면 회 떠서 아니 우리에게 비장의 무기가 있잖아요. 매운탕. 한 마리 넣어서 물을 많이 넣어서 양념 많이 해서 진하게 끓이면 되죠. 그죠? 그리고 이제 생선 육수 후인 넣어서 끓이면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건더기가 없어서 그렇지. 그죠? 중요한 건 아니지만 건더기 아니고 건더기예요. 이게 표준어입니다. 건더기 아니고 건더기가 표준어예요. 시험에 이제는 시험에 나올 만한 일은. 자, 7번 한번 가보죠. 빈칸에 들어갈 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단 빈칸이니까 전체고 앞뒤를 봐야 되는데 한번 보세요. 가 뒤에 봤더니 토지는 귀금속, 주식, 채권, 은행 예금만큼이나 좋은 투자 대상이다 그러면 토지라는 것 자체가 이런 것들과 마찬가지의 투자 대상이 된다는 얘기니까 당연히 뭐가 들어가야 돼요? 1번과 2번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가에는 토지에 대한 투자도 역시 뭐 투자나 마찬가지다. 상품 투자의 일종이다. 그래서 다른 상품들처럼 뭐 자금이 돌고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문단에 나와 있는 내용만으로는요, 이 얘기 있잖아요. 토지에 대한 투자가 상품 생산의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걸 알 수가 없습니다. 다른 투자 대상과 마찬가지라는 거고, 그다음에 나는 맥락을 한번 잘 잡아볼게요. 나 앞에 보니까 정말 감사한 접속어가 있죠. 뭐 있어요? 그러나 그러면 앞뒤가 반대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번 보자고요. 그죠? 비약파 얘기하면서 공급 증가는 다시 상품 투자의 억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상품 투자에는 내재적인 한계가 있다 그러면 뭡니까? 토지와는 다르게 다른 애들은 공급 증가가 뭡니까? 투자의 억제 요인으로 작용하고 그다음에 뭐가 있다? 내재적 한계가 있다 그러면 이와는 반대로 토지에는 뭐예요? 억제 요인이 없다. 내재적 한계가 없다. 그런 얘기가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야하고 맥락이 통하는 게 뭡니까? 1번이네. 그죠? 토지 공급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토지 투자는 상품 투자의 경우와는 달리 뭐가 없다? 제어 장치가 없다. 억제 요인이 있다. 제어 장치, 억제 요인이 없다 해가지고요. 역적으로 이어졌을 때는 나의 1번에 이 내용이 들어가는 게 적절합니다. 그죠? 아주 고차원적으로 꼬아낸 게 아니기 때문에 문맥에 따라서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이거 한번 보시고요. 지금 서울 쪽에는 그 그린벨트 토지 개발 제한구역 몇 개 풀었더니만 그죠? 맨날 집값 오르는 그 세 개 구 있잖아요. 언론에 거기가 또 집값이 오르고 있어요. 그죠? 이게 제대로 가는 정책인지 모르겠습니다. 진짜로. 아니 어떻게 안정시키는 정책이 아니라 그 정책을 시행했더니 특정 지역의 집값이 눈에 띄게 상승하는 거죠. 와 이게 정치가 그렇게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웬만하면 소편의 정치기 안 하려고 하는데 토지 정책하는 거 보면 그 특정 지역에 사는 사람들만 계속 뭔가 이득을 보게 해주는 그죠? 분명히 그 정책 결정한 사람이 거기 살고 있을 거야. 그런 의심을 하게 하잖아요, 또 얘들이. 그죠? 내가 내가 집이 없어서 이런 얘기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죠? 어차피 죽으면 뭐 남는 것도 아니고, 그죠? 네, 비싼 거 살아봐요. 한 60억짜리 집에 살면 150세까지 장수합니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어차피 다 그냥 죽고 나면 다 소용없는 거고, 그래도 150억짜리 있었으면 좋겠네. 맨날 뉴스에서 신문에서 연예인들 몇백억짜리 건물 샀다 별로 아무 안목인데 맨날 왜 기사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또 보게 되잖아 사람 심리라는 게 그런 거 있으면. 자 보죠. 그다음에 8번 한번 보시면요. 요거 결론이니까 우리한테는 굉장히 쉬워지는 문제예요. 그죠? 한번 가보죠. 가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서울시 지원한 사람들 중 일부니까 뭡니까? 크서. 근데 어디에? 세종시에 지원했다. 그러면 세. 왜 나는요 서울에 지원한 사람들은 모두 그랬으니까 따로 표현할 필요 없죠. 서. 그다음에 뭡니까? 낮경이죠. 경기도에 지원하지 않았다 그러면 지금 중개념이 뭐가 되는 거예요? 서가 중개념이 되는 건데 우리가 연쇄적으로 이으려면 이쪽은 크서고 이쪽은 서니까 얘를 그냥 서로 바꿔야겠네. 그러면 크가 붙으면 뭐하고 뭐 바꿀 수 있어요? 요거 두 개 바꿀 수 있으니까 그러면 얘는 어떻게? 크, 세는 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크세는 서고 서면 낙경이니까 여기서 끌어낼 수 있는 결론은 뭡니까? 크세이면 뭐? 낙경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종시에 지원한 사람들 중 일부는 어디에 지원하지 않았다? 경기도에 지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여기에 딱 맞아 떨어지는 게 몇 번입니까? 4번이고요. 물론 우리는 이제 여기까지 응용할 수 있어야죠. 요 말인 즉슨 똑같은 게 뭡니까? 낙경이면 뭐다? 세다. 그래서 경기도에 지원하지 않은 사람들 중 일부는 어디에? 세종시에 지원했다 하고 마찬가지 뜻이라는 거죠. 이 크가 붙은 말들은요, 요 두 개를 낙까지 붙여서 통째로 위치 바꾸기가 가능하다는 거,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응용되기 때문에 요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이제 8번 같은 문제는 틀리면 아니 배웁니다, 진짜. 그죠? 이제 진짜로 안 돼요. 이제 안 틀릴 때 됐어. 이제 이거는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9번, 10번. 요거 말이 복잡해요. 그죠? 많이 복잡하죠, 그죠? 예. 한국사에서도 이기 논쟁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뭐 한국사를 할 것은 아니고 아직 조선 안 갔어요? 자, 곧 갈 겁니다. 곧 마무리 될 거고, 그죠? 일단 그거는 뭐 한국사는 알아서 하시고 이거 한번 봐보죠. 일단 그거는 뭐 선생님하고 여러분들이 알아서 금방 끝날 거니까 선생님 따라가면 되죠, 그죠? 자, 부분 한번 보시면. 평가한 내용이고요. 이게 일단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이 크게 김창혁과 호병문 두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왜 이런 글들은요. 같은 것에 대해서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다르게 생각하는가. 그래서 공통점과 차이점 같은 걸 얘기하는 글일 수밖에 없어요. 그죠? 차이점을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닌데 두 사람을 따로따로 그룹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크게 범주가 뭐하고 뭐로 나뉘어 있나요? 이와 기. 그러면 항상 우리가 범주화 되어 있는 것들은 도식화해야죠. 그래서 처음에 나온 게 이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는 일단 뜻 나와 있어요. 모든 사물의 존재 및 생성과 관련된 법칙 원리를 가리키는 거고 모든 사물이 마땅히 따라야 할 기준이다 라고 나와 있고 그다음에 성은 각각의 개체에 깃들어 있는 뭐라고요? 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성도 뭐의 범주에 속하는 거예요? 이의 범주에 속하는 거고 이 성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해요? 본성이라고도 한대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같은 범주고요. 그다음에 기는 그죠? 다른 게 나왔죠. 기는 이에 의거해서 그러면 이하고 기는 완전히 동일한 건 아니네요. 그죠? 기라는 게 이의 근거에서 기되어서 현상세계를 구성하는 실질적인 진료로 만물을 이루는 기본 요소이며 정은 인간에게 잠재해 있는 본성의 어떤 외부 사물 또는 시간 사건과 대면할 때 드러나는 마음의 양태인데 정이 뭐에 속한대요? 기의 영역에 속한대요. 지금 여기서 문제 보면 알겠지만 어떤 개념을 설명해주고 얘가 이게 얘가 기계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냥 이기 구분하고 호병문과 김창엽의 입장 구분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세부적인 내용에 휘둘리지 말고요. 크게 잡고 나서 필요하면 세부 내용 비교해 보면 되는 거예요. 자, 범주화 했어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마음의 양태로 기의 영역에 속한다. 형체가 없는 이가 기를 매개로 현상세계에 드러나는 것처럼 성 역시 성도 뭐예요? 어떤 범주? 이의 범주죠. 밑줄까지 쳐놨으니까 범주화 해야겠죠. 성 역시 정을 매개로 해서 현상세계에 드러난다. 그 다음에 성리학에서는 성이 정의 형태로 드러나게 하는 것을 뭐라고 본다? 마음 곧 심이라고 본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의 영역과 기의 영역 설명해 준 다음에 자 이가 기로 드러나게 만들어주는 게 뭐다? 마음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문단 보면 자 조선에서 주장 문헌에 기재된 각종 어구와 주석이 주의의 의도와 맞는지 꼼꼼히 점검하는 학문적 작업이 진행이 됐는데 일단 사람 누가 나왔어요? 호병문이라는 사람이 나와 있고요. 자, 주의가 지에 대해 분명하게 규정하지 않았음을 지적했고 지각을 지가 발현된 기 중에 하나로 규정했다 그러면 호병문이라는 사람은요. 그죠? 지각이라는 거죠. 지각을 뭐로 봤어요? 기로 봤대요. 지각을 기로 봤고요. 그 다음에 그는 지각의 근원을 지라고 했는데 그죠? 지각 자체가 아니라 지각의 근원을 지라고 했는데 지는 뭡니까? 지각의 뭐가 돼요? 이. 지각의 이가 뭐? 지. 그죠? 그러면 지각의 근원인 지는 이에 속하는 거예요? 기에 속하는 거예요? 얘들아? 문장 그대로 문장 그대로 봐. 아니 일단 여기부터 지각의 근원은 뭐?
지. 일단 오케이. 지각의 근원은 지. 그 다음에 지각의 이는 뭐? 지. 그러면 지는 뭐예요? 이. 그죠? 그러니까 봐봐. 자, 지각은 뭐예요? 기고. 그죠? 지각은 뭐? 기. 그 다음에 지각의 기한인 이가 되는 게 뭐? 지. 그죠? 이 지가 바로 뭐가 된다? 지각의 근원이 된다. 그러면 지각의 근원인 지는 이는 지 그랬으니까 얘는 기예요, 이예요? 이죠, 이. 아니 왜? 우리 어리보고 얘기하니 지금. 정말 이게 왜? 별건 아니고 지금 자 천천히 지각하고 지각의 근원을 떼놓고 생각하자고. 그러면 일단 다시 지각은 뭐? 그냥 기. 그죠? 기 중에 하나잖아. 그 다음에 지각의 근원은 뭐? 지. 그죠? 지각의 근원은 지인데 이 지는 곧 뭐예요? 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걸 막 문장 의미를 대지 말고 어차피 이와 기로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 표면적으로 나타난 정보 가지고 구분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각의 근원은 진데 이 지는 곧 뭐야? 이는 지니까 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호병문의 입장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 지각은 기고. 이걸 한번 적어 볼게요. 그래도 예. 이게 자꾸만 막 의미를 생각해서 그런데 표면적으로 나타난 범주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와 기, 호병문과 김창엽 이 각각 두 개의 범주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에 초점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호병문이라는 사람은 이런 거죠. 이 사람은 지각을 뭐로 보고요? 기로 보고. 지각의 근원은 지인데 이 지는 바로 어디의 영역에 속하는 거예요? 이의 영역에 속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죠? 지각의 근원은 지고 지각의 이는 지 그랬으니까 지가 곧 뭐가 되는 거예요? 이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 3문단에 보면 조선의 김창엽이라는 사람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김창엽은 호병문의 이 견해에 뭐 했다? 반대했다. 앞에 나와 있는 호병문의 견해가 뭐예요? 지각은 기고 지각의 근원은 이인 뭐다? 지이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반대인지 봐야 되죠. 보니까 성리학에서 지각은 그죠? 똑같은 걸로 비교해야겠죠. 지각은 뭐다? 마음인데 심, 즉 마음인데 자 마음은 이런 거죠. 자 마음이 가지고 있는 감각, 인식, 판단 등과 관련된 능력을 통틀어 가리키는 개념이고 김창엽은 마음을 뭐라고 봤어요? 기라고 봤습니다. 그죠? 그리고 기, 그 다음에 기 중에서도 가장 빼어난 기라고 보는 주의의 입장을 그의 정설로 보고 마음이 지각을 운영해서 정을 발현시킨다고 주장했다라는 그럼 지금 한번 보세요. 김창엽의 입장에서는요. 이 사람은 그죠? 지각은 뭡니까? 마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고 그 다음에 마음은 가장 빼어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냐 그러면 김창엽의 입장에서 지각은 당연히 호병문처럼 마음, 즉 어디에 속하는 거기는 해요. 기의 영역에 속하는 거기는 하겠죠. 그죠? 다시 지각은 마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통틀어 가리키는 개념이고 그 다음에 지각은 마음은 뭡니까? 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호병문이나 김창엽이나 그죠? 지각 자체는 둘 다 뭐로 보고 있는 거예요? 기로 보고 있는 건 확인이 되는 거죠. 근데 분명히 반대한다고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지각 자체를 기의 영역으로 보는 건 똑같은데 그러면 뭘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겠어요? 지각의 근원에 대한 관점이 다르다는 거겠네. 여기까지 괜찮죠? 자 가볼게요. 이러한 입장에서 그는 지각을 마음의 본유 능력으로 보고 마음은 분명히 우리가 어떤 영역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뭐였었죠? 기였었죠? 앞에 가장 빼어난 기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지각을 마음의 본유 능력 본래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보고 그러면 마음은 기인데 그 기가 그죠? 뭡니까? 지각을 갖고 있는 거니까 지각 역시 기라는 거 다시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됐어요? 한번 가보리고 그다음에 지각의 근원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지각의 근원은 뭐가 아니다? 지가 아니다. 여기에서 차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호병문은 지각의 근원을
이에 속한 지라고 봤는데 근데 김창엽은 지각의 근원을 뭡니까? 지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요거 정리해 보면 지각의 근원은 지가 아니니까 당연히 뭐가 되는 거겠어요? 그죠? 이가 아니라 뭐가 되는 겁니까? 지, 그죠? 지가 아니다 그랬으니까 그죠? 지가 아니다 그랬으니까 이와 기 중에 뭐가 되는 거예요? 지각의 근원은 지가 아니다. 지가 아니라는 얘기는 뭐가 아니다? 이가 아니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기가. 요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김창혁과 호병문이 달라지는 건 지각을 둘 다 기로 보는 건 똑같은데 호병문은 지각의 근원을 뭐로 받고 이로 받고 김창혁은 지각의 근원을 이가 아니라 뭐로 본 겁니까? 기로 본 거죠. 왜? 그죠? 마음이 원래부터 갖고 있는 능력, 즉 지각의 근원이 기이기 때문에 뭐가 지각의 근원은 지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달라지는 거죠. 그에 따르면 본성으로서의 지는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준칙 그리고 마음은 지각을 운영해서 시비분별을 실행하는 주관자들. 예를 들어 인이라는 얘는 뭐예요? 이, 그죠? 그러면 이는 어떤 범주? 이는 이. 아니 너 어디 나 누구랑 얘기하니 지금? 야 이는 뭐 이, 그죠? 이의 범주. 아니 나와 있잖아 이거는. 이는 이. 그다음에 왜 그래? 그다음에 마음은 뭐야? 마음은 뭐? 기. 마음이라는 기의 작용. 그래서 지각도 마음에 속하고 지각의 근원도 마음인 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의 작용에 의해서 칠근의 정이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 지문 정리 돼야 안 돼요? 되죠. 일단 이와 기의 범주를 잘 봐야 되고 호병문과 김창엽의 차이가 지각과 지각의 근원을 무엇으로 보는가. 근데 일단 호병문은 다시 한번 갈게요. 어차피 지각은 기 중에 하나 그랬으니까 지각은 기. 그다음에 지각의 근원을 지라고 했는데 이 지각은 뭐예요? 이라고 나와 있으니 그러면 호병문 지각의 근원을 이로 본 거고 그다음에 김창엽 역시 지각을 마음이라고 본 거니까 뭡니까? 기로 본 거예요. 마음은 기라는 게 나와 있는데 다만 달라지는 건 지각의 근원은 지가 아니라 이의 영역이 아니라 뭐가 된다? 기가 된다. 그래서 호병문의 견해의 지각의 근원을 다르게 설정했기 때문에 반대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돼요. 그죠? 일단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정보 한번 잘 보시고요. 이거 기준으로 해서 이쪽은 안 지우고 하면 선택지에서 비교해 볼게요. 자 가보죠. 우리가 이걸 무슨 외워서 하는 게 아니니까 네? 외워서 하는 게 아니고 한국사적 지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아닌 부분이에요. 그래서 1번 보면 지각의 근원을 마음으로 보고 지각의 근원을 마음, 기로 보고 이 마음이 기인 지각으로 드러난다. 우리 왜 지각의 근원을 기, 마음으로 보는 건 누구의 견해? 김창엽의 견해니까 당연히 호병문의 입장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약화하는 거겠죠. 그죠? 뭐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인지를 바탕으로 기인 지각이 나타난다는 거. 그러면 뭡니까? 이인지를 바탕으로 기인 지각이 나타나는 건 누구의 입장? 호병문의 입장이니까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화가 아니라 뭡니까? 강화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번, 2번 다 안 되는 거고요.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3번 보면 기에 근거한 마음이 지각을 운영해서 본성을 현상세계에 드러낸다라는 거. 본성, 이를 현상세계에 드러난다는 건 이건 누구의 입장이기는 해요? 김창엽의 입장이기는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괜찮아요. 됐습니까? 우리 왜 상문단의 맨 마지막 세 줄 보면 그죠? 인이라는 이가 마음이라는 기의 작용에 의해서 치근의 정도 기에 속하는 거잖아요. 기가 현실 세계에서 드러난다는 거니까 그러면 기에 근거한 마음이 지각을 운용한다는 얘기는 직접 나와 있는 거고 본성은 이잖아요. 이의 범주. 그래서 이에 속하는 범주를 현상세계에 드러내는 거 인을 현상세계에 드러내는 것처럼 마찬가지니까 3번은 김창엽의 입장과 관련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에 4번에 지각의 근원을 이가 아닌 기로 파악하는 거면 지각의 근원을 이가 아닌 기로 파악하는 건 누구의 입장? 김창엽의 입장이니까 당연히 김창엽의 입장을 약화가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강화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문제 풀 때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적어도 호병문은 지각의 근원을
이로 본 거고, 그 다음에 김창엽은 지각의 근원을 마음의 본요 능력, 즉 마음인 뭐 기로 봤다라는 거. 그거를 일단 적어도 김창엽은 지각의 근원을 기로 보지 않았다라고 했다는 데서 지각의 근원 포병문은 이, 김창엽은 뭐예요? 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 핵심적인 축을 잘 잡고 출발하면 됩니다. 이게 시간 제한이 있다는 전자에 구성한 지문이기 때문에 이 각각의 개념을 이 짧은 시간에 명확하게 이해해서 적용하는 것보다는 크게 범주화하는 것들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큰 틀을 제대로 잡고 있는가, 그걸 기준으로 문제 출제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고요. 됐습니까? 예, 차분히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자, 지각과 헤매지 말고 나와 있는데 자, 지각과 지각의 근원에 대한 입장 차이, 그 다음에 뭡니까? 이의 범주에 속하는 것과 기의 범주에 속하는 것, 크게 둘로 나뉘는 거니까 그거 한번 복습하면서 차분하게 한번 보세요. 자, 10번까지 보고 이 늪에서 헤어나와 보겠습니다. 그죠? 10번. 자, 10번은 이하고 기만 체크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기억은 뭡니까? 성은 이, 그렇죠. 그 다음에 니은이 뭐예요 지금? 니은은 뭐가 되죠? 예, 밑줄 친 니은이 어디 갔어? 그죠? 이 문단에 지는 뭡니까? 이, 그죠? 그 다음에 디귿, 마음은 뭐예요? 기, 이는 뭡니까? 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앞뒤에 나와 있죠. 따라서 디귿만 뭐의 범주가 되는 거예요? 예, 기의 범주가 되는 겁니다. 디귿만 기의 범주가 되는 거죠. 요 문제는 괜찮았죠? 9번에서 조금 헤맸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10번은 이기만 구별하면 가볍게 풀리는 문제였을 겁니다. 자, 잠깐 숨 좀 돌렸다가요. 늪에서 좀 나오시고 잠깐 숨 좀 돌렸다가 11번부터 다시 해제할게요. 잠깐 쉽시다.